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에 추가 태깅도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열 종목인 이노베이션의 베리스모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제약이 제일 먼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제약이 제일 먼저 상한가를 이제 아침에 9시 18분에 이제 바로 들어가고 장중에 한번 11시쯤에 한번 풀렸어요. 풀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한 30만 주 이상대를 붙여주면서 이 호가상에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등락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이 30만 주 물량이 딱 잡히면서 HLB 제약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제 계열 종목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 더 들어가면 더 이제 좀 견조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생명과학이, 상한가로 일단 끝났습니다. 장중에 이제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100원 차이로, 이제 장중에 이제 상한가로 가지는 못했다가 이제 종가가 이제 상한가로 붙이면서, 이제 일단 상한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지금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돌파하고 태깅. 태깅이 이제 나타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봉이 거대 장대 거래량을 나면서 이전에 이제 원봉의 이제 시가들을 다 일단은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그러니까 클래스 2가 나왔을 때의 하락갭 구간 가격대가 23,000원, 그 다음에 이제 22,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대로 기준을 보게 되면 여기를 확실하게 이제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이 부분들을 양봉으로 이제 걷어내는 모습들이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밑에서 올릴 때는 이제 이전에 이제 이렇게 박스권 물량들이라든지 흘러내렸을 때 물량들을 이 거래량으로 압도하면서 해야 신규 매수라든지 이제 추가 매도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견조한 어떤 흐름을 만들거든요.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 때도 이때 이제 제약 같은 경우가 가격권대가 이제 한 18,000원에서 32,000원대로 거의 뭐 한 7, 80% 가장 세게 움직였습니다.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 때는. 그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난주 이제 저가가 17,000원대 이러다가 이제 추세 라인에서는 제가 요 21일평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전히 거래량이 없다를 제가 한 달 넘게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어떤 기준봉이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재료와 더불어서 170만 주대의 이 거래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거래보다는 훨씬 압도하는 어떤 흐름이 나왔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주봉상으로는 아직 이제 돌리려고 하면 거의 3만원 정도 부근이 가야 추세가 전환될 만큼, 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한 몇 주 흘러내렸다가 일단은, 이제 도는 어떤 흐름의 양봉이 일단 주봉상으로 일단 나왔고요. 올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 이제 추세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봉이 변하는데, 주봉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3만원대까지 올려야 이제 돌려지는 라인이고요. 일봉상 라인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 자체가 2만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요 이제 하락갭을 만들었던 22,000원, 23,000원권 여기를 강한 지지를 보여주려면 내일 아침에 그냥 한 25,000원대 이상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제 지지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가장 강한 쪽의 어떤 차트 흐름을 만들 때 형성되는 거니까 거래는 오늘 거래에서 죽이지 말고 더 많은 거래가 HLB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 이때도 보면 이제 7월 3일에 400만 주대였다가 7월 4일에는 1300만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굉장한 이제 거래의 어떤 부분들이 타이베이 미팅 나왔고, 비모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보다는 훨씬 많습니다만, 더 많은 이제 거래량, 이건 이제 아침에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더 많은 거래량을 이제 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 때는, 이때 이제 한 1400만 주, 1000만 주대를
한 거의 일주일 정도 유지하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지난 한 3개월 때는 가장 많죠. 가장 많은데 한 670만 주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만 주대, 1000만 주 거래를 이번 주에 계속 한 며칠 정도 만들어내어야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하락갭을 만들어내었던 1600원대와 9700원대 구간을 여기는 일단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1600원대 이런 부분들이 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올려놓는 게 중요하겠죠. 올리고 이제 돌고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제 지지받으면서 양봉 흐름을 보면서 이 9월 달에 이제 박스권 고점이었던 12,000원대,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박스권 고점이었던 13,000원대, 요 구간까지 이제 거래를 실으면서 한 번 더 올려주면 그동안에 이제 몇 달 동안에 진행되었던 박스권이 이제 돌파가 되면서 이 CMC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요런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게 만드느냐 여부가 거래량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어떤 양봉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10월달 이 7번 넘게 이제 IR을 하면서 내년도 이제 Tier 2, 3 관련해서 유럽하고 미국 쪽에 신경영선 각막형 관련되는 탑라인 발표 앞두고 있으면서 여전히 21선을 지키면서 그나마 HLB 관련주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테라페틱스였는데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1000만 주를 넘겼죠. 7월 달을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이제 올라갈 때 여기도 보면 뭐 700만 주, 500만 주, 사실 테라피틱스가 거래량으로는 7월 달보다 더 많은 일단 거래량을 내면서 이전에 이제 박스권을 일단은 넘겼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제 테라피틱스가 최근에 좀 올려왔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면서 일단 박스권을 넘어가서 윗꼬리는 좀 나왔습니다만 이전에 박스권이 1,800원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원대, 11,000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지키면서 양봉을 이제 한 이번 주 내에 좀 더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이제 강한 상승의 이제 기운들이 나오는 어떤 흐름이겠죠. 일봉상으로는 파라볼릭의 추세 전환도 바뀌었고, 여기는 이제 주봉에서 보면 여전히 깨지 않으면서 이제 이 부분을 유지하는 거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으로 보시게 되면 파라볼릭의 이제 그 가격대가 11,600원입니다. 그러니까 11,600원을 내일 넘기면 추세가 주봉상으로도 이제 바뀌는 거죠. 요런 흐름대가 오늘 이제 양봉 이후에 연속되는 양봉이 좀 중요한 거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참 이제 거래량이 없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대입니다. 7월 달에 이제 거래가 터졌을 때 한 500만 주, 뭐 200만, 70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이제 200만 주 이상 500만 주대를 한 며칠 정도 더 만들어내고, 여기도 이제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한선 가격이 4,2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대를 유지하면서 이 5,000원대까지 이제 올리는 어떤 흐름들이 이번 주에 나오는지가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선 종목에 이제 이노베이션, 바이오스텝, 파나진까지도 일단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까지 유지가 되는지를 잘 살피시면서 일단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에 관련해서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자, 이노베이션에 관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 단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결과의 어떤 부분들이 2028년도이기 때문에 한 이제 3, 4년 정도를 봤을 때 초기에 이제 HLB가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부분에 지분을 확보하고 이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런 어떤 초기 몇 년 과정하고 조금 비슷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이노베이션하고 베리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최근에 가장 핫한 모달리티가 ADC, 카티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ADC는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돈을 막 집어넣고 있는 그런 거고, 거기에 준해서 빅파마들이 돈을 집어넣고 있는 데가 카티입니다. 근데 카티는 혈액암 쪽에만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우리 보통 이제 카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준 교수가 카티 치료제는 제일 먼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1세대 카티는 이스라엘 쪽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이제 그 상업화 과정에서 그렇게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카티 1세대가 효과를 못 봤던 게 마치 ADC가
뭐 캐사일라이나 저기 에드스테리스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도 이거 독성 때문에 크게 효과를 못 봤다가 이제 이걸 잡는 링크 기술이 발달되면서 N2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대박 모달리티로 발달하듯이 카티는 혈액암에서는 대단한 어떤 성과를 보입니다만 시장 규모가 거의 그 고용암하고 혈액암하고 뭐 8대2, 9대1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게 고용암 쪽으로 넘어오는 이제 모달리티로 바뀐다라고 하면 ADC와 같은 흐름들을 몇 년 이내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빅파마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HLB가 초기에 사실은 시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설립되었을 때 시드 투자하고 이제 프리 A, 그 다음에 시리즈 A, B, C, 프리 IPO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IPO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전략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면 2017년도에 이 유펜에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노바티스로 해줘가지고 2017년도에 그 킴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칼준 교수가 이제 2세대 카티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1세대는 사실 이제 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만든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쪽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T세포하고 유전자 조합을 해서 이런 개념을 만들었고, 그 어떤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임상으로, 카티 이제 킴리아, 그러니까 칼준 교수가 이제 임상 1상에서 바로 그냥 효과를 봤죠. 지금도 뭐 생존하고 있는 그 6살짜리 이제 여아의 그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를 석 달 만에 보면서 그 뒤에 임상 이상에서도 60세 이제 임상을 했는데 거의 뭐 완치율이 80%가 넘으면서 이제 이 카티가 대단한 게 되면서 이제 노바티스가 인수를 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킴리아가 나오게 되었고 그 칼준 교수가 창업 초기부터 기술 및 임상을 하고 있고 거기가 나왔던 곳이 그 펜실베니아 대학이거든.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이제 뭐 마이클 윌론 교수라든지 돈 시갈 교수가 메리스모를 창업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티의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들도 있는데 그 단점들을 보완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T세포 탈진이죠. 그러니까 T세포의 어떤 이 탈진을 막으면 효과가 더 커지는 형태가 이제 키르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또 혈액암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이 고용암 쪽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서 하고 이 결과가 이제 2028년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 1상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과가 이제 좋은 부분이 중간 발표라든지 나오게 되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수혜로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스모의 이제 싱키르 110과 싱키르 310이 고용암과 혈액암을 타깃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암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항원 타켓 메소텔린을 타켓으로 해서 지금 이제 R&D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10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티가 타켓하고 있는 CD19 여기를 이제 타켓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카티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카티는 한 번만 1회만 이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효과가 지속적인 부분을 내는 게 일단은 중요한데 그 한 절반 정도는 뭐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재발이 되게 되면 기존 카티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카티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부분에서 재발 때 이제 이 카티 싱키르 310이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시장 진입이 가능한 형태다. 그래서 이제 그 노바티스 말고도 뭐 길리어드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브레안즈라든지 아베크마라든지 이런 이제 카티 치료를 가지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카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입니다만 이 카티뿐만 아니라 HLB 그룹도 이제 ADC 관련되는 플랫폼의 어떤 초기 스타트업까지도 좀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모달리티 확장을 통해서 장기적인 어떤 선순환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카티는 이제 초기 형태고 ADC 쪽에서도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그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도 좀 이제 고려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좀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 주 흐름이 오늘의 어떤 흐름이 단발성으로 바로 이제 플랫형의 조정 이런 거 말고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면서 최소한 7월달 같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결사 종목의 상한가 이제 제약 생명과학이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내일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